인텔이 AMD는 아주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사실 몰랐어요. 4%라면 대단한 수치거든, 바이오스타가. 오늘 이 자료를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겠죠. 과장님들, 부장님들하고 만나보고 하니까 시장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들을 좀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뭐 900대, 1000대, 1500대 갖고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몇 대 갖고 36만 6,349대의 판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은 크게 빅마켓과 스몰마켓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빅마켓 같은 경우는 컴퓨터 쇼핑몰 대형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네이버는 스몰마켓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빅마켓 자료 그리고 스몰마켓, 스몰마켓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외에 이제 중소업체 분들이나 혹은 이제 개인 판매자, 개인 분들. 우리가 옥션이나 G마켓에 개인들이 판매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총판에서 물건을 공급할 때 빅마켓에 가는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다나와나 티몬이나 전국에 있는 소매장에 보내주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빅마켓과 스몰마켓의 큰 차이점은 뭘까? 빅마켓 같은 경우는 좀 B2B, 스몰마켓 같은 경우는 B2C. 어려운 말씀입니다. 빅마켓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그다음에 기업, 회사 이런 쪽으로의 판매 비중이 사실은 좀 포함이 돼 있고 스몰마켓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일반 소비자라고 보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회사인데 팀문에서 사서 하는데 근데 분류가 되기는 스몰마켓으로 분류가 돼 있죠. 오늘은 이 스몰마켓의 판매량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23년 1월부터 5월까지 이거는 사실은 CPU 판매 분석이가 보드 판매 분석이야. 보드. 그런데 보드 판매 분석이 곧 CPU 판매 분석이 되겠지. AMD 보드에다 인텔 CPU를 꼽지는 않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텔하고 AMD 쪽에 CPU 판매량을 좀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역으로 보드 판매량을 받아내면 그게 곧 CPU 판매량이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텔이 아주 판매 비중을 보자면은 1월 달에는 애초에 AMD가 인텔을 앞섰어요. 6대4 정도로 앞서고 있었는데 점점 올라오면서 5월 시점에서 7대3 굉장합니다. 판매 비중 자체가 인텔이 확 훨씬 내려가 버려요.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성능이고 이거 다 떠나서 일단 저는 가격을 먼저 봅니다. 왜냐면 스몰마켓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분들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AMD 같은 경우가 지금 예시로 이제 7500F CPU 가격만 보셔도 거의 한 20만 원 초반. 그러니까 똑같다고 해야 되나? 뭐 같은 등급의 인텔 14400F에 비해 가지고 한 7만 원, 8만 원 저렴하잖아. 그게 제일 차이가 나는 1순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인텔이 왜 가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또 덧붙일 이유가 사실은 있잖아. 혹시 그 K 시리즈 그것도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현장하고 판매 데이터가 비슷해. 거의 비슷한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한 7대3 정도로 AMD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갖고는 가면 인텔은 뭐 좀 빠졌지만 AMD는 아주 해피하네? 1월부터 들어서 해피해? 이 도표만 봐가지고는 AMD는 그냥 뭐 쭉쭉쭉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통계의 허점, 퍼센테이지의 허점이죠. 정말 중요한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판매 비중이고 이거는 판매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표를 설명하고 혹시 그 보드인지 CPU인지 한번 언급을 한번 보드입니다. 근데 뭐 보드가 그 CPU 아니겠습니까? 물론 업그레이드 물량이 들어가 있겠지만 AMD 또한 1월 달에 15,000개가 나갔는데 5월 달에는 12,000개 거의 한 20% 맞습니다. 20% 정도가 5개월 동안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비중은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판매 볼륨이 줄어들면서 AMD도 사실은 그렇게 속이 편안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AMD 차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차장님 요새 AMD 판매 비중 막 늘어났죠. 좋겠어 보너스도 막 나오겠어 하면 아유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숫자 한번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숫자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받아니까 아 참 혹시 또 이 숫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원시 데이터들을 이런 원시 데이터들을 다 뽑아놨습니다. 원시 데이터의 출처는 여기저기인데 그건 말을 할 수가 조금 곤란합니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거 뭐 너무 어렵더라고 보기 쉽게 제가 조금 그래프로 가공을 했습니다. AMD는 20%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거의 지금 55%, 예. 60% 정도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왜 인텔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심한 경우는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AMD는 거의 이제 동일하거나 200대 정도 올라갔지만 그렇지. 인텔은 거의 진짜 정도 1500이니까 20에서 25%가 이제 더 빠졌다고. 그래 이게 우리랑 비슷해. 예. 우리가 4월에서 5월에 올라올 때 한 10% 정도, 15% 정도 올라왔거든. 그래서 저희들도 AMD 비중으로 나오니까 하고 괜찮았다 했는데 지금 두들기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마 이때가 그 이제 K 시리즈에 대한 문제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는 게 제 추측이에요. 그러고 이때 캐릭터들은 아니야 이때도 막 아니야 예. 이때 매달 10%에서 15%씩 떨어져 나가거든. 맞습니다. AMD도 보면은 AMD는 올랐을 때도 있었네. 예. 올랐다가 3월 달은 계약 시즌이라 이때 떨어진 거야.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컴퓨터 살 사람들 다 샀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어린이날 가정의 달이 있으니까 어린이날 선물 올라가면서 가성비가 있으니까 AMD가 팍 치고 올라갔지. 어쨌든 전체 시장의 볼륨은 잠깐만 더하게 해볼게. 37% 정도? 맞네, 35%. 맞죠. 전체 시장은 지금 35%가 다운이 됐습니다. 홀마켓 기준으로. 스몰마켓의 표본이지 맞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예. 스몰마켓 판매가 매월 한 7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표본으로 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표본이면은 충분하지. 사실 한 20%, 25%의 자료라면은 스몰마켓에 충분한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자, 분석가님. 저는 첫 번째로 원인은 일단은 컴퓨터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컴퓨텍스를 진행하면서 신제품 소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두 달 전부터는 이미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대기 수요. 그렇죠. 대기 수요가 더. 근데 뭐 저는 뭐 다시 컴퓨텍스보다는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컴퓨텍스라는 거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5명도 안 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를 다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컴퓨텍스라는 걸 아는 거지. CES 몰라. 일반인도 맞습니다. 홍콩에서도 컴퓨텍스 같은 걸 하거든.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간 게 더 크지 않겠냐. 그다음에 거기다가 인텔은 가속도가 붙어버린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 또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인텔은 12세대 판매량 여기 녹아져 있거든. 9세대들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래프에서 9세대들의 판매 실적이 보이는데 그걸 보고 나면은 인텔이 지금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칩셋별, 판매 회사별 분석을 해야 돼. 여기가 이제 진짜배기 분석이 나오지. 분석관이 부탁드릴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나는 그거라고 생각. D4와 D5래. 인텔에는 지금 전 세대와 전전 세대들이 도와주고 있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고 있는 거. 그게 이 표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12세대에 처음 나왔던 보드, 즉 600번대 칩셋의 비중이 보시면 그쪽 40%, 여기 프로, 여기도 했어요. 여기 45% 정도. 45%네. 아이가 처음 이 자료를 받고 있잖아. 자료 잘못된 줄 알았거든. D4의 600 시리즈 보드가 아직도 45%가 나가고 있다는 게.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이제 사무용 트렌드에 민감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D4 보드나 D5 보드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 인텔 CPU 달린 컴퓨터로 주로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2100에 610을 나가는 비중이 정말 높고 보드를 크게 신경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610 D4 보드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760이 간신히 이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610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600번대 하더라도 D5 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없지는 이제 않죠. 그렇죠. 네.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맞지. 그렇지. 내가 간과했던 부분. 네. D4 비중이 한 요 정도 될 거고 D5는 요 정도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인텔이 사실은 말씀하신 쭉 내려간 게 13, 14세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Z보드 최상위급 라인이 지금 너무 점유율이 낮기는 하고요. 그렇지, 맞아. 사실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견적짤 때도 i7부터는 거의 무조건 790 보드로 넣고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사무용 최소한 i5 밑에 라인들만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Z790 보드의 비중이 낮은 것 또한 그 영향이 크다. 예. 전술이 크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텔 같은 경우는 12세대부터 14세대까지 모두가 600번대, 700번대 칩셋이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CPU만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AMD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지? AMD는 조금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인텔도 물론 요 610 칩셋도 아직도 CPU가 호환되고 760 보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AMD는 650 보드가 압도적으로 일단 높고 그 다음에 520이에요. 똑같이 전 세대 보드가 일단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50, 620이고 정말 신기한 건 최신 세대 하이엔드급 보드인 670 라인업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는 게 보드 확장성이나 전원부를 보는데 요즘은 650 칩셋도 전원부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AMD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장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650 보드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요. 저희만 해더라도 뭐 PG 라이트닝 같은 저가형 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높은 거는 막 650 보드인데도 40만 원, 50만 원 이런 보드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는 해놨지만은 650 안에도 650E가 있고 그냥 650도 또 따로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670을 AMD의 790이라고 비교해도 되는데 예. 판매 비중으로 봤을 때 이렇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네. 사실 초창기에는 부장님들이 와갖고 아 사장님 670 모두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650으로 잘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새는 오히려 이제 부장님들이 와가지고 굳이 670 이야기 안 하고 네. 650 많이 팔아주세요. 우리 이제 메인스트림을 650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AMD 마케팅의 전략의 성공이라고 봐야 될까 실패라고 봐야 될까? 나름 저는 뭐 근데 저는 사실은 AMD가 또 보드 오래 쓰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장 그 이유가 뭐 이따 말하겠지만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칩셋을 오래 쓰기 때문에 적당한 650 보드 하나 사가지고 AM4 소켓들을 보셨던 분들이 아, 나 이거 하나 써가지고 그냥 오래오래 갖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럼 우리 돌아가서 분석을 하나 더 해보자. AMD의 비중이 거의 7대3으로 늘어나 버렸어. 단 4개월 만에. 요거는 인텔이 사고 친 것도 있는데 AMD가 촘촘한 것도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55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저가형 i5 뭐 400번대 밑으로만 잘 팔리고 있고 위로는 AMD는 저가형은 아직도 AM4 소켓 사용하는 56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AM4 소켓에 뭐 573D 이런 CPU들도 신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위급으로 가면 뭐 7950X까지 두루두루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AMD는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반대로 뺏기는 인텔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 정도야 사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네. 계약 시즌이니까 떨어졌다 보일 수 있겠지만 인텔이 지금 60%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60%가 날아간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카이가 뺏긴 것도 있고 그냥 안 사겠다 하는 사람들 많은 건데 뺏긴 게 훨씬 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빅마켓이 아니고 스몰마켓의 자료예요. 근데 빅마켓 자료에 대한 영상은 다음 주에 올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또 그것도 봐야죠. 보드 회사별 분석을 봤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여기 보면은 바이오스타 그리고 ECS 같은 경우에는 한 6, 7년 전만 해도 저가형이 많이 보였었어요. 많이 네, 나갔었어. 네, 네. 실제로 나도 대전 시절에 많이 썼었고 ECS가 1%가 안 된다는 거. 네. 바이오스타는 오히려 약진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사실 이 정도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바이오스랑 ECS랑 같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이오스타만 살았다고 봐야죠. 네. 여기서도 안 보이는 브랜드가 또 있는 것 같다. 에브가 폭스콘? 아, 폭스콘. 아. 폭스콘이 아예 없어져 버렸네. 폭스콘은 아마 제가 알기로 아예 제조 아예 자체를 제조 손을 뗀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애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예, 제가 알기로 예. 빅4가 거의 다 먹어버렸다. 맞습니다. 라는 건데, 난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에즈락이 MSI하고 거의 비슷한 비중의 판매량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의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쁜 의미로 이런 네.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은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MSI를 또 탑3로 나누게 되는데 에즈락이 왜 여기에 껴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다 예, 심지어 뭐 거의 1등이라고. 3등에 껴있는 것도 아니고 2등에 네. 껴있으니까 더욱더 의아하실 텐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나와요. 위에 지금 520과 610에서 나오는데 가성비로 가시는 라인업들이 지금 에즈락이 제일 튼튼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520도 HDV 보드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610도 HDV 안다트 플러스 보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걔네들 두 개가 많이 선방을 하고 있고 이게 판매 금액이 아니고 판매 수량이기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면 싹 뒤집어질 수 있어요. 금액으로 하면은 아마 여기가 1등이 되고 비싼 손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인텔하고 AMD가 섞여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4%라면 대단한 수치거든 바이오스타가. 네, 큰 예, 거죠. 그래요. 뭔가 모르는 부분에서 나가기 네. 않죠. 그런 부분. 아 참 그리고 이 숫자를 아마 더하게 해보면은 저기 나오는 108,260석하고 다르게 나올 거거든. 예. 정말 소수 브랜드들이 있어. 이 수치가 0.0이 안 나오면 제가 다 제외를 해버렸기 때문에 100개 정도 이렇게 날 수는 있어요. 아소스가 판매 수량이긴 한데 많이 밀렸다.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고가 정책을 펼치지 않았나. 최소한 3, 4만 원은 내려야 되지 않겠나. 저도 스트릭스를 쓰고 있기는 한데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너무 비싸. 네. 맞아요. 아, 아니 스트릭스가 상위 라인업인데 비싼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보드 가격을 올린 마음은 알겠어. 네. 2만 원 남기고 100개 파는 것보다 5만 원 남기고 50개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 그 전략인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좋지는 않지. 고급화 브랜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게 미들라인지가 사라져 버리면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수스 브랜드 자체가 매니아층은 두껍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브랜드 다르게 얘기해주죠. 기가바이트도 나름 방어를 잘 하고 있어요. 네. 예. MSI의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저 생각보다는 이쪽이 많이 빠져있다. 판매 마진,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로 본다면은 애절하게 그렇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매장 기준,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인텔이 반타작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인텔의 수입사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요새 인텔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장님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뭐 5% 10%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반타작 이상 난 거죠. 근데 또 빅마켓 까보면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빅마켓이 네. 빅마켓은 또 다릅니다. 빅마켓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내가 또 까먹었다. 지금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개인 소비자의 마음은 지금 AMD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죠. 키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리면은 1월 달부터 쭉 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6월 달 그래프를 까봐야겠지만은 신제품이 나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직 학생분들 방학도 안 왔기 때문에 아마 7, 8월쯤 되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디포 메모리가 들어가 있던 칩셋의 메인 모듈은 아직까지 활용률이 좀 높다라는 게 좀 많이 놀라웠고 무엇보다 지금 AMD 같은 경우는 그 전세대인 500번대 칩셋 같은 경우는 지금도 CPU가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매량 비중도 좀 높았던 것도 신기한 점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인텔, AMD 둘 다 최신 세대 보드랑 9세대 보드가 반반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인텔은 이 전 세대 보드들이 완전 미친 라인업으로 시중에 되어 있는 거고 AMD는 520 보드에도 583D, 573D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되게 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서머마켓 108,260세대를 가지고 뭐 나름 분석을 했던 자료고 다음 주에 곧 올라올 빅마켓 258,086대의 자료는 좀 손만 다른 나가네.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자료는 다음 주에 빅마켓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안 속이시나요? 아, 지금 큰일 나죠. 적당히 가려.